안녕하세요. 눈이 내리는 밤 성우 이지안입니다. 오늘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세종대왕, 그리고 그런 세종의 시대가 가능해지기까지 누구보다 차가운 선택을 감당해야 했던 아버지 태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종을 따뜻한 군주로 기억합니다. 백성을 아끼고 글자를 만들고 과학과 제도를 발전시킨 왕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따뜻함이 꽃필 수 있기까지 조선의 궁궐 안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권력을 둘러싼 긴장과 숙청, 그리고 결단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태종 이방원이 어떻게 강한 왕권을 만들었고 그 결과로 세종의 시대가 어떤 기반 위에서 시작될 수 있었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종의 시대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훈민정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종의 업적은 글자 하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농업, 과학, 음악, 제도, 국방, 그리고 백성을 대하는 왕의 태도까지 조선은 이 시기에 눈에 띄게 정교한 국가로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조선은 그 짧지 않은 혼란의 시간을 지나 세종이라는 군주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세종 개인의 성품에서만 찾으면 설명은 절반만 남게 됩니다. 세종이 뛰어난 군주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능력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의 한가운데에는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후대에 강한 왕권을 완성한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기반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자의 난을 거치며 권력을 잡았고 즉위한 뒤에도 공신과 외척, 종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까지 끊임없이 견제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는 지나치게 냉혹한 권력자일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그는 혼란한 창업기의 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내린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평가는 지금까지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순 위에서 세종의 시대는 시작됩니다.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건국 과정에서 단순히 왕자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 감각이 있었고 학문적 소양도 갖추고 있었으며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들 가운데 드물게 과거에 급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무력만 앞세운 사람이 아니라 글과 정치 논리를 함께 이해한 왕자였던 셈이죠. 문제는 새 나라가 세워진 뒤였습니다. 나라가 막 세워졌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왕권은 어디까지 강해야 하는가? 공신과 재상은 어느 정도까지 힘을 가져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던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구상했고 왕권은 일정하게 제한되기를 바랐던 인물로 이해됩니다. 반면 이방원은 보다 강한 왕권을 지향했던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새 나라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노선 충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결국 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조선 초기를 이해하는데 거의 피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정도전 세력과 세자 방석 측 그리고 이방원 측의 긴장이 결국 폭발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태조가 총애하던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면서 이미 다른 왕자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도전이 사병혁파를 추진하며 왕자들의 군사적 기반까지 약화시키려 하자 이방원 쪽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방원은 무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도전이 제거되고 세자 방석과 방번 역시 목숨을 잃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매우 잔혹한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컸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왕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잠시 정종이 즉위하지만 실질적인 주도권은 점점 이방원에게 기울어 갑니다. 이후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까지 지나며 이방원의 경쟁자들은 더 줄어들고 마침내 그는 태조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이 장면을 단순히 악인과 선인의 싸움으로 보면 현실을 놓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아직 나라의 틀이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였고 권력 구조 역시 쉽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태종은 그 혼란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언제나 가장 차갑고도 효율적인 길을 선택하는 편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태종이 왕이 된 뒤 가장 먼저 보여준 통치의 특징은 분명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을 왕에게로 모으는 것. 그는 공신 세력을 견제했고 외척의 힘이 커지는 것 역시 경계했습니다. 왕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가 누구이든 쉽게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원경왕후 민씨의 집안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처가인 민씨 가문까지 강하게 눌렀고 원경왕후의 형제들 또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이 대목은 태종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대표 장면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태종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조선 건국기의 혼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총애, 공신의 힘, 정도전의 구상, 왕자들의 경쟁, 세자 책봉을 둘러싼 불안, 그리고 실제 유혈 사태까지 모두 겪었습니다. 그 경험은 태종에게 하나의 확신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이 분산되면 다시 피가 흐를 수 있다. 왕권이 약하면 조선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물론 이 생각이 모든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태종이 왜 그토록 권력의 틈을 두려워했는지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에게 정치는 이상보다 생존에 가까웠고 통치는 선의보다 통제에 가까웠습니다. 태종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장자가 세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조선 초기 왕실의 사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양녕대군은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결국 폐세자가 됩니다. 왜 폐위되었는지를 둘러싸고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태종이 군주로서의 자질과 국정 운영의 적합성을 엄격하게 보았다는 설명이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그 결과 셋째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고 훗날 세종이 됩니다. 충녕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가까이 했고 신중하며 집중력이 뛰어난 인물로 전해집니다. 다만 세종이 뛰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태종이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정한 뒤의 행동입니다. 그는 1418년 세종에게 왕위를 넘긴 뒤에도 완전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났지만 군사와 정치의 중요한 부분을 일정 기간 쥐고 있으며 새 왕이 흔들리지 않도록 후방에서 틀을 잡았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태종은 단순히 왕위를 준 것이 아니라 세종이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들을 상당 부분 먼저 정리해둔 셈이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시선으로 보면 잔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겪었던 피해 경쟁을 아들이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 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태종은 더 이상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매우 차가운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한 인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종이 즉위한 뒤 조선은 조금 다른 얼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종이 강한 왕권을 다져놓았다면 세종은 그 힘을 비교적 생산적인 방향으로 넓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집현전을 중심으로 학문을 발전시키고 제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과 음악, 농업정책, 국방체계까지 폭넓게 손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이 직접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물론 훈민정음 창제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도 있었고 새 문자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끝내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세종은 혼자서 만들어진 왕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종의 자질과 노력은 분명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능력을 펼칠 수 있었던 데에는 조선 초반의 위험한 권력 투쟁을 지나며 왕권의 틀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둔 태종의 역할 역시 작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피를 묻혔고 세종은 그 위에서 꽃을 피웠다고 쉽게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에는 조선 초기의 현실이 너무 복잡합니다.
태종의 선택이 모두 세종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어도 결과만 놓고 보면 태종이 만든 강한 왕권과 권력 질서 위에서 세종의 시대가 훨씬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선의 가장 따뜻한 시대는 어쩌면 가장 차가운 시간들을 지나서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이라는 찬란한 이름 뒤에 태종 이방원이 남겨놓은 차갑고 무거운 흔적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태종은 지나치게 잔혹한 군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는 혼란한 시대를 끝내고 조선의 구조를 단단하게 만든 현실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종종 이렇게 한 사람 안에 상반된 얼굴을 함께 남겨둡니다. 분명한 것은 세종의 시대가 결코 아무 준비 없이 찾아온 평화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눈이 내리는 밤처럼 조용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눈이 내리는 밤 성우 이재한이었습니다.